이거 하나라도 모르시면 더 받을 수 있었던 돈을 그냥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돈을 줍니다. 많게는 52만 원, 적게는 15만 원. 기획재정부가 2025년 6월 공식 발표한 민생회복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정작 받을 수 있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신청도 안 하고 그냥 놓치고 지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일까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정부가 뭘 나한테까지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제도는요. 소득이 적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시골에 살수록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당신이 모를 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로 30년 넘게 일해왔고 지금까지 수많은 어르신들께 세금, 연금, 지원금 상담을 해드려 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쉽게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지원금 놓치는 실수 3가지. 이거 하나라도 모르시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그냥 날릴 수도 있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정부가 돈을 주는 거지? 이유는 단순합니다. 요즘 마트 가보셨나요? 계란 한 판이 9,000원을 넘고 식용유는 작년보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령층 가계 물가 체감지수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혹시 더 오르면 어쩌지? 다들 지갑을 꽁꽁 닫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모두가 돈을 안 쓰면 가계 매출이 줄고 일자리가 줄고 나라 경제 전체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국민에게 직접 돈을 들여 소비를 살리고 동네 상권부터 다시 움직이게 하자. 이걸 정책 용어로는 소비 진작형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하면 국민에게 돈을 드릴 테니 불안 말고 당장 써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원금의 이름이 민생회복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2025년 6월 기획재정부를 통해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20조 원 이상이 바로 이 지원금에 투입됩니다. 자,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과연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되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먼저 상위 10%, 즉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15만 원을 받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적게 받아도 된다는 취지죠. 그리고 일반 국민, 대부분의 중산층은 25만 원. 그 다음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4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가장 많이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2만 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즉, 기초수급자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라면 무려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에 사는 어르신, 월 연금 150만 원을 받으신다면 중산층 구간에 해당돼서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전남 고흥군에 사는 어르신, 조건은 똑같지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라서 2만 원이 더 붙습니다. 즉 27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느 구간인지 모르겠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정부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해 줍니다. 받을 금액도 알아서 정해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묻고 싶으시겠죠? 좋아, 받을 수 있다면 언제부터 신청하면 되는 거지?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9월 초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 전이지만 9월 둘째 주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계좌 이체. 가장 편한 방식입니다.
평소에 쓰시는 연금 통장으로 지원금이 쏙 들어옵니다. 둘째, 선불카드. 신용카드처럼 생긴 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카드 사용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께는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셋째, 지역상품권. 종이로 된 상품권을 받아서 동네 마트나 병원, 약국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좌 이체를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고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받기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받은 금액은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도 별도 절차가 필요하니 꼭 가족들과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후회 세 마디입니다. 아, 그때 알았으면 받았을 텐데. 신청할 생각을 못 했어요. 기한 지난 줄 몰랐어요. 그래서 놓치기 쉬운 실수 세 가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째,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정부가 알아서 넣어주는 것 아닙니다. 꼭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둘째, 기한 지나면 소멸됩니다. 받은 지원금은 4개월 안에 써야 하고 신청 자체도 정해진 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보통 신청 기간은 6개월 정도지만 절대 늦지 않게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셋째,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같이 살아도 신청은 세대주 한 명이 가족 전체 몫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세대주고 할머니, 아들, 며느리가 같이 산다면 할아버지가 네 사람 몫을 한꺼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각자 신청하려다가 중복 신청으로 오류가 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2025년 9월 초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계좌 이체,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반드시 본인 또는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받은 후에는 4개월 안에 사용, 기한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정보 혹시 혼자 계신 부모님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이웃 어르신께 꼭 전달해 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살림이 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챙기실 수 있도록 댓글로도 확인하고 서로 알려주세요.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다면 꼭 챙기셔야죠. 그게 바로 현명한 노후의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